조태호라고 알아? 그 신진그룹 셋째? 기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모양이더라고. 아버지 마시나? 말해라. 아버지 마시나?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자, 이번 순서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팀장이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명한 영화 친구에는 이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명대사가 등장하죠. 너의 아버지 뭐 하시니? 이 말 현실에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신입 변호사들을 앞에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지금 받은 지 불과 반년 됐어요. 김동선 씨가 폭행을 다시 저질렀다.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술자리였다고요? 네, 서울에서 국내 대표적인 법률회사 신입 변호사들이 그 회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변호사 중 한 명과 김동선 씨와 친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동석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취기가 오르자 막말을 쏟아내며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뭐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나를 규주님이라고 부르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변호사한테도 존댓말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폭언을 일삼았다는 얘기가 최근에 보도돼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도 이제 변호사가 나와 계신데 박지원 변호사님.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예, 저 막말에서 더 나가서 그 폭행 부분도 지금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현장에서 변호사들이 문제 삼아서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박수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만약 누가 저희 아버지 직업이 궁금해서 묻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사실 저 말투 자체가 아주 미태하고 하대한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폭행 뭐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라면 법도 알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인지 사건으로도 될 수 그렇죠. 있나요? 가능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 변호사들이 소속된 그 로펌, 큰 로펌이 이 하나그룹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혹시나 기업 자문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어떤 그 비용 같은 것들을 지불하기 때문에 과연 이 로펌 그 수뇌부에서 이 변호사들한테 말을 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었죠. 그 당시에 김동선 씨 취재진들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때리셨나요? 제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실수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굉장히 크게 화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 정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나 이런 걸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숙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과거에 1년 전에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 때문에 지난 1월에 했던 사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거진 이 사고 때문에 또다시 사과를 했군요. 네.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힌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나친 언행이었다. 그리고 진작 엎드려서 사죄드렸어야 할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 같은 것들을 받겠다. 그 김동선 씨 본인뿐만 아니라
부친인 김승현 회장까지 참 반성문을 쓰게 되는 이런 사태가 됐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 지금 김승현 회장도 집행유예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공개적인 데서는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들의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심 차장이 이야기한 내용, 오늘의 사건 때문에요. 오후에 이 한화 김승현 회장이 직접 심정을 밝힌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은요, 이번 소식을 듣고 매우 낙담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식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무엇보다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라는 말을 한화 김승현 회장이 했다는 소식. 저희가 방송 중에 저희 제작진이 메모로 전달을 해줬습니다. 자, 김동선 씨. 이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모습 조금 전에 봤는데 이 반복되는 김동선 씨의 반성에 국민들의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농단 재판의 주요 증거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업무 수첩에도요. 한화그룹의 아들 문제, 이 셋째 아들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정수 차장. 네.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네. 한화 김승현 회장 셋째 아들 얘기가 있었다. 이게 무슨 내용이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죠? 국정농단 사건에서 증거로 드러났던 부분인데요. 2016년 2월 14일 VIP 지시 사항입니다. 내용은 한화 김승현 아들 문제라고 써져 있고요. 외국 가서 매니저라고 써져 있고 반말 써져 있습니다. 별표 치고. 네. 그래서 늦었다고 벌 세우고 외국 선수 앞에서 덴마크 선수 앞에서 욕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기재가 되어 있냐고 이제 보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사세한까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아마 재판 중에서 드러났는데 그 부분은 최순실 씨가 증언을 합니다. 네. 최순실 씨가 대한승마협회가 김돈성만 지원을 하고 자신의 딸인 정유라를 지원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마 두 사람이 특히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한테 이런 상황을 전달한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제출된 것입니다. 결국은 김동선이 뭐 이 사건과 다르지만 아주 다른 데서도 이런 어떤 반말하거나 어떤 행동이 조금 불량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아들 문제로 이 집행유예 기간인 한화 김승현 회장도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선 씨도 분명히 오늘 즉각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 변호사협회에서도 이 사건은 인지수사가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8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네요. 확인해 보시죠.